지금 글로벌로 이 고야 차트를 전 세계에 알리는 마케터로 활동하고 있는 구본욱입니다. 저는 중학교 때부터 이제 미국에서 유학을 계속 하면서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을 그냥 하면서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일들이 이거는 제가 카투사로 복무했을 때고요. 그 다음에 저 때는 이제 일산 킨텍스나 부산 백스코 이런 데서 이제 청소년 교육 박람회를 한 7년 정도 운영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부랑 같이 이제 교육 컨설팅 그리고 또 중앙 외국대사 동시 통역 일들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잠깐, 아주 잠깐 배우 활동도 또 했었고요. 그리고 또 아프리카 TV에서 교육 분야 베스트 BJ로 또 활동을 하기도 했었고요. 또 아시안 리더십 컨퍼런스라고 이제 TV조선에서 조선일보에서 주관하는 가장 큰 행사인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호스트로 인터뷰를 진행하고 연사들을 만나서 같이 행사를 운영하기도 했던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교육이에요. 저는 20살 때부터 이제 교육 사업을 계속 해왔었고요. EX를 만나기 전에 제가 한 4년 반 동안 이제 영어특과 대안학교에서 이제 교감으로 저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이제 미래 교육 시스템을 설계를 하면서 교감으로 4년 반 동안 있었는데요. 제가 그 학교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 선생님 교육하고 이제 학교의 시스템을 세울 때 가장 큰 고민이 아까 이정희 씨 말씀해 주셨던 그런 부분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시대에 대한 교육을 준비해야 하는데 저도 젊거든요. 저도 38입니다만 그때 제가 배웠던 지식들이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될 미래에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우리 아이들을 교육해야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쓰지 않을 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바꿔나가야 할까에 대한 고민을 사실 저는 이 교육 사업을 20년 하는 동안 계속 고민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사실 답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우연히 EX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 때문인데요. 사실 저희 어머니께서 저한테 알려주신 건 딱 이 부분입니다. 시간의 가성비, 돈의 가성비, 삶의 가성비. 저는 이미 오늘 우리 이재명 씨께서 해주셨던 모든 강의에 답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흐름을 이제 저는 그냥 개인 한 명으로서 우주의 그냥 한 사람으로서 이 흐름이 저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여러분들이랑 좀 같이 공감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항상 제 노동의 가치를 올리면서 살아왔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20살 때 대학생이었을 때 제가 시급을 저는 5만 원을 받았습니다. 18년 전인데요. 그러고 나서 계속 그 시급을 올리는 일들을 계속 선택하면서 계속 이 노동의 가치를 올리려고 부단히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연봉 1억 5천 정도, 2억 정도까지는 받아봤었는데 근데 큰 사건이 하나 펼쳐집니다. 제가 일 때문에 독립을 하게 됐는데요. 25, 6살 때였는데 그래서 집을 이제 구하려고 월세를 구하려고 이제 월세를 딱 계약을 하는데 저희 어머니께서는 부동산 주식 이런 투자를 계속 돈의 흐름을 계속 봐오셨던 부모님이라 저보러 부모가 절대로 월세 전세를 사지 말고 집을 사야 해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 당시에. 근데 저는 부동산을 공부할 시간도 없었고 공부하고 싶지도 않았고 저는 하루에 3-4시간밖에 잠을 못 자면서 계속 해외에서 일을 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공부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할 수도 없었고요. 그리고 돈 잘 버니까 그냥 하나 월세 살지 뭐 하고 월세를 살았어요. 근데 그때 월세가 130만 원이었는데 만약에 그 집을 대출을 받아서 월세가 아닌 매매를 했다면 그 대출 이자가 한 15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2년 뒤에 그 집이 1억이 오른 거예요. 근데 저는 집을 사지 않고 월세를 냈기 때문에 저한테 남는 거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집주인 좋은 일들을 다 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 2년 동안에는 뭣도 못 받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만 고장나면 제 탓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마음 졸이면서 그 집에 살았었는데 만약에 그 집을 샀더라면 제가 한 월세보다 20만 원 정도만 더 내고 2년 너무 편하게 살다가 1억이라는 시세 차익도 얻을 수 있었던 것을 제가 깨달으면서 그때부터 저희 어머니의 말씀을 잘 듣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엄마 다음은 어디인데? 어딜 투자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이제 돈의 흐름을 보기 시작했는데요. 저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세상들을 쭉 보면 저희는 인플레이션 세상
세상 속에서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인플레이션 세상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돈의 가치는 시간이 지나면 계속 떨어집니다. 그리고 저희가 받는 월급은 생각보다 많이 안 오르는데 우리가 써야 되고 사야 되는 모든 물품은 우리의 월급이 오르는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르게 오른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내가 끊임없이 나의 노동과 시간과 건강을 갈아 넣어도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게 쉽지 않아집니다. 왜요? 월급은 고정인데 써야 되는 돈은 많이 나가고 그리고 그 물가들은 계속 올라가고 그럼 내가 지금의 현 상태를 유지하려면 내가 지금 인풋을 넣고 있는 거에 150%는 넣어야 현행 유지가 될까 말까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EX를 와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세상을 좀 만난 것 같아요. 그게 바로 디플레이션 세상입니다. 이거를 조금 더 피부에 와닿게 우리가 좀 같이 공감해 보고 싶어서 제가 항상 이 질문을 드리는데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1960년, 70년대에 강남에서 그냥 농사를 짓는 평범한 만약에 할아버지, 할머니를 가지고 계셨다면 그런데 그분들이 땅이 한 10,000평 정도 있는 겁니다. 근데 돌아가실 때 내가 너한테 남겨줄 게 없어서 그냥 이 땅이나 줄게 농사나 잘 지어라 라고 해서 만약에 그 땅을 남겨주시고 돌아가셨다면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없을 겁니다. 그죠? 근데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는 이 흐름에 안 계셨거든요. 두 번째 흐름은 저희 부모님이 겪으셨던 흐름이에요. 만약에 2008년에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터지면서 부동산이 다 폭락을 하던 그 시기에 강남의 9평이죠. 34평 아파트가 6억 후반대였습니다. 이 아파트를 우리가 두 채가 많으면 한 채만 가지고 있었다면 지금 그 아파트가 얼마가 됐을까요? 최소 60억에서 지금 100억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20년이 채 안 된 기간이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저희 부모님은 이 흐름에 계시지 않았어요. 봤는데 이것을 살 돈도 없었거니와 돈이 있었어도 너무 공포스러운 부동산 시장이었기 때문에 감히 그 집을 사지 못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이제 더 슬픈 흐름입니다. 제가 경험한 흐름인데요. 비트코인이 300만 원이고 리플이 168원이었을 때 1억 원어치만 구매해뒀다면 그게 접니다. 근데 전 여기 있거든요. 그게 뭐죠? 이 흐름을 분명히 뭔가 놓친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제 미국에서 있다가 한국에 나왔는데 저랑 아는 어떤 믿을만한 지인분이 무슨 리플이라는 코인이 있대요. 근데 그 코인이 지금 저 가격대인데 얘를 사놓으면 곧 한 300원 간대요. 그리고 좀 더 많이 가면 500원을 가고 네가 만약에 1년이나 2년을 그냥 묻어둔다 생각하면 1,000원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래? 돈을 벌고 있었으니까 없어져도 되는 한 500만 원 정도만 제가 한 168원 정도에 산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진짜 일주일 만에 300원으로 갑자기 딱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2배가 딱 되는 저는 재테크 이런 걸 1도 안 했거든요. 너무 재미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사람이 촉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 1억을 또 넣어요. 그러니까 리플이 수십만 개가 생긴 겁니다. 그런데 그 300원을 돌파하면서 얘가요 한 2주도 안 돼서 500원을 돌파하고요. 그리고 분명히 1년이나 2년이 있어야 1,000원 간다고 했던 그 리플이 단 한 달 만에 1,000원을 돌파해버리는 거예요. 벌써 제 1억이 10억이 되는 매직을 막 제 손안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러고 나서 거의 약 2달 만에요 그 168원짜리였던 리플이요 4,800원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1억이 40억이 되고 이제 큰일 났다. 난 이제 부자다. 저희 가족이 다 그거 경험했어요. 다 봤거든요. 근데 4,800원이 딱 되니까요 리플 커뮤니티가 있었습니다. 그 톡방이 있었는데요. 그 톡방에는 리플 조상님들도 계셨어요. 20원대 사셨던 분들이 200원을 돌파하고 나는 이제 경제은퇴를 한다 그러고 톡방을 나가고요. 그 다음에 200원대 사셨던 분들이 이제 1,000원 되고 나서 나 은퇴합니다 이러고 나가고요. 막 그런 톡방이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4,800원이 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10,000원까지 간다는 거예요. 전 되게 놀랐거든요. 왜냐? 제가 대학교를 제가 어쨌든 전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근데 168원짜리가 4,800원 올라가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정말 많이 올라야 되는 거예요.
4,800원에서 만 원이 되는 건요 2배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2배가 오르면 제 40억은 80억이 되는 겁니다. 그럼 저는 진짜로 공식적으로 은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기다렸어요. 합리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얘가 4,800원에서 이제 힘을 받아서 빵 치고 올라가 줘야 되는데 갑자기 슉 하더니 4,500원으로 빠지는 거예요. 아까 같은 느낌이 없네. 그래서 제가 4,800원이 되면 일부를 팔아야 되겠다는 굳은 결심을 합니다. 근데 저는 4,800원을 다시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게 4,000원으로 땅 떨어지는데 숫자가 많으니까 몇 억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몇백 원 떨어질 때마다. 그래서 이게 뭐지 싶어서 제가 사람이 욕심을 너무 많이 부리는구나. 그래서 제가 아까 가격인 4,500원까지만 다시 오면 전량을 팔겠다는 굳은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걔가 3,400원으로 빠져버립니다. 이게 너무 욕심을 내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제가 시장을 모르고 전 이걸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그냥 아무 데이터도 없이 3,400원이니까 그럼 100원만 더 오른 3,500원만 되면 난 팔아야지 했는데 2,900원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 멘탈 아노미 상태가 오면서 공황이 시작됩니다. 이게 뭐야? 어떻게 해야 돼?를 고민하고 어떡하지 하는데 떨어져요. 그래서 그 40억이 얼마가 돼서 나왔냐? 1,600만 원 벌고 나왔습니다. 저는 제 1억을 뺐어요. 근데 1,600만 원 채 안 되게 벌고 나왔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원금을 잃는 것도 사람이 미치지만 벌었던 게 사라져도 사람이 미칩니다. 제가 그 차트를 한번 오늘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다시 봤거든요. 네, 제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저 여기에 있었어요. 그때 시기가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저한테 알려줬던 시기가 딱 여기예요. 그러고 나서 이게 이 꼬리가요 올라갔다 왔다는 뜻이에요. 네. 제가 저기를 정복하고 내려온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게 어디까지 내려왔죠? 여기까지 내려온 거예요. 제가 1,600만 원 벌고 나올 수 있는 가격까지 내려온 겁니다. 제가 이게 미치겠는 거예요. 한 2달은요, 이게 돈이 돈 같지 않게 저한테 벌려줬는데 제가 지금 노동을 하고 있는 게 전혀 이제 와닿지가 않는 돈의 개념을 보니까 미칠 것 같아. 제가 전국에 있는 트레이딩 제일 잘한다는 사람을 수소문을 해가지고요, 나 이거 트레이딩 좀 알려줘 했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3회를 알려주는데 400만 원 달라 하대요. 근데 줬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모니터를 딱 3개를 펼쳐놓고 보조지표를 한 8개, 9개 딱 펼쳐놓고 막 조합을 해가지고 지금 이거 하는데요, 못 알아먹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크립토 시장이 나랑은 안 맞는구나. 그래서 저는 여기서 엑시트를 합니다. 근데 이제 2회가 남아있잖아요. 근데 그 2회를 환불도 안 되니까 제가 저희 형한테 형이나 좀 배워봐 하고 토스를 했는데 저희 형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10년 동안 트레이딩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문가거든요. 근데 저희 형이 그 10년 동안 저희 집에서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았어요. 왜냐면 너 왜 그 도박판에서 발을 안 빼니?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부동산 주식 투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을 투자해야 될 시기에 너는 왜 그러고 앉아있냐 그러면서 정말 숱한 핍박을 가했습니다. 그러다가 EX를 만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저희 어머니, 저희 아버지 다 크립토 시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 형이 이해를 못해요. 어떻게 저렇게 사람들이 바뀌지? EX의 힘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부자가 되는 기회는요, 노력이 아니라 시대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네, 그 시대가 만들어낸 기회를 노력을 해야 붙잡을 수 있는 건 맞지만 우리가 노력을 한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 시대가 만들어낸 그 기회를 잡으려면요, 용기도 필요하고 결단도 필요하고 대가 지불도 해야 되고요, 시장을 공부하려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근데 제가 그런 노력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주인이 그냥 알려줘가지고 우연히 그 상승장이 전에 진입해가지고 우연히 그렇게 많이 올라가는 걸 보고 우연히 그렇게 많이 떨어지는 걸 경험한 거거든요. 근데 그때 내가 이 시장을 공부했더라면, 그 기회를 잡았더라면 저는 이 뉴스메탈을 창립한 아이언원 의장님이 되어 있었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같은 시기예요. 10년 전이었어요.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이 창립자 아이언원 의장님이요, 그 10년 전에 저보다 못 살았습니다. 진짜예요. 근데 제가 그때 막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이제 막 거래소 폐지한다 그러니까 제 1억이라도 세이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다 던졌거든요. 근데 의장님은 그때 다 산 거예요. 제가 던진 걸 산 거예요.
지금은 1000억 자산가가 되셨고, 저는 이제서 이 기회를 다시 한번 붙잡으려고 하는 크립토의 바나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걸 봤거든요. 그래서 EX를 다시 딱 왔는데, 이 제가 알던 이 디지털 자산 크립토 시장이요, 옛날 같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 인플레이션 세상에서 디플레이션 세상으로 시대가 바뀌어가고 있는 그 흐름을 제가 EX에 와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인플레이션 세상에서 디플레이션 세상으로 우리가 옮겨가야 하는데 이게 왜 어려울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거를 얘기하면 후회하고요, 미래를 얘기하면 믿지 않아요. 그리고 현실을 얘기하면 부정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그 리플이 168원대의 그 시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들 사시겠어요, 안 사시겠어요? 사죠. 내가 왜 그때 비트코인이 1원일 때 이걸 안 샀을까 하는 후회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죠. 근데 이 비트코인이 아까 재영 교수님께서 최소 5, 6억, 많이 가면 20억 올라간다고 미래를 얘기하는데, 지금 집을 팔아서 비트코인 사세요 하면 사실 분? EX 사업자분들이신 것 같은데, 그겁니다. 분명히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면 후회하는데요, 미래를 얘기해주면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현실에, 지금 이 기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얼마나 이 디지털 자산이 지금 방해세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큰 기회가 주어졌는지를 아무리 얘기를 해도 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는 건 훨씬 쉬울 수 있어요. 왜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거를 얘기하면 후회하고, 미래를 얘기하면 믿지 않고, 현실을 알려주는데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평범한 삶에서 디플레이션 세상으로 완전히 이동하는 그런 전환점이 되기를 정말 바라고요. 저희가 이렇다고 할지라도 세상은 바뀌고 있습니다. 그게 이정 교수님이 아까 설명해 주셨던 부분이에요. 지금 국가들은 비트코인 전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국가들이 이제 비트코인이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인식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법안들이 통과하고 이제 부의 지도가 바뀐다. 그 다음에 이제 원화 스테이블 코인 가지고 이제 각 은행들이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네이버가 업비트를 인수하고 미래에셋이 거래소 코빗을 인수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나 당연해진 시대가 됐어요. 기업과 국가들이 이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인식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정하고 있을 때요.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제 미국에서 이 비트코인을 담보로요, 집 대출이 나와요. 여러분, 담보라는 건요, 자산으로 인식이 될 수 있어야 담보거든요. 근데 비트코인을 담보로 집 대출이 나온다? 이제 금융권도 이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을 때요, 루블라가 폭락을 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러시아 할아버지 할머니들께서 우리 국민연금 루블라 말고 비트코인으로 달라는 시위를 펼치고 있다는 뉴스예요. 피부에 와 닿으십니까? 이렇게 시장이 바뀌고 있어요. 우리가 이 시장을 부정하고 있을 때. 그리고 실제 이건 비트코인 암호화폐 ATM 기계입니다. 명동에 있는 거예요. 외국인들은 이걸 쓸 수 있는데 저희는 아직 법안이 없어서 못 쓴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에 여권을 내고 그 다음에 얼굴 인증을 하잖아요. 4% 수수료를 떼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암호화폐를 원화로 출금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런 ATM 기기가 미국에는 4만 대가 넘게 깔려있대요. 그리고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제가 얼마 전에 일본 출장을 갔는데 참 바뀐 게 없더라고요. 참 느리더라고요. 근데 그런 일본, 현금만 고집하는 그런 일본도 지금 이제 이 암호화폐를 써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피부에 닿는 그런 기사가 있었는데, 이게 연세대학교 총동문회에서 보낸 공문이거든요. 근데 총동문회비를 받는데 이제 암호화폐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총동문회비를 암호화폐로 납부하세요 라는 공문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과거를 이야기하면 후회하고, 미래를 알려주면 믿지 않고, 현실을 이야기해주면 부정하고 있는 이때에도 이 디지털 자산의 흐름은 우리의 삶 속으로 파고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아직도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아빠, 비트코인 있어? 아빠는 비트코인을 예전에 알았는데 그걸 이해하지 못해서 지금은 없어. 그러면 이더리움은? 이더리움도 이해하지 못해서 없단다. 아빠는 1982년에 태어났고
그래서 저는 다시 저에게 찾아온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EX를 선택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요, 이 디지털 자산의 기회는 다 인식하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너무나 블루오션이라는 얘기는 사람들이 아는데, 혹시 여기 새로 오신 분들 중에 아직도 나는 이 디지털 자산이 좀 위험하고 난 들어가면 안 된다 생각한다, 혹시 그런 분 계시나요? 용기 있게 한번 없으세요? 여기에 계신 분들만 해도 이제 이게 기회라는 걸 알고 계시죠. 근데 사람들이 나 이런 거 잘 몰라요 해도요, 카카오는 알거든요.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요, 업비트가 우리나라의 1위 암호화폐 거래소입니다. 샀다 팔았다는 그 거래 수수료 받아가지고 돈 버는 회사예요. 근데 그 회사의 1년 영업이익이요, 카카오톡의 1년 영업이익보다 크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업비트는 모르는데 카카오톡은 알잖아요. 근데 카카오톡이 1년 동안 벌어들이는 그 수익보다 업비트가 벌어들이는 수익이 많다. 즉, 이제 대한민국의 수많은 사람들은 이미 이 크립토 시장 안에 들어와서 트레이딩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런데 이 시장이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아까 보셨죠? 168원을 4,800원까지도 끌어올리고요, 4,800원짜리를 168원으로 끌어내리기도 하는 시장이 이 암호화폐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 미래에셋이 1년 제일 수익 잘 내는 그 트레이더의 수익률을 보니까 39.39%로 나오네요. 근데 그 사람이 3년 수익률을 평균을 내니까요, 2.93%밖에 안 되는 거예요. 트레이딩이라는 시장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트레이딩의 전문가도 아닌 우리가 들어와서 트레이딩을 하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왜냐?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트레이딩을 하기 때문입니다. 샀어야 되는데 지금 사기엔 늦었겠지? 살걸! 아까 살걸! 사지 말걸! 웃으시는 분들은 경험하신 분들입니다. 이렇게 어려워요. 근데 제가 주식보다 코인 시장이 왜 더 어려울까, 왜 더 위험할까를 보니까요, 코인의 가치는 그 코인을 발행한 회사가 그런 생태계를 만들면서 코인의 가치들을 만들어 나가는데요, 코인의 가격은 세력이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력의 입장에서 트레이딩을 하지 못한다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시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제 이 디지털 암호화폐 이 시장, 디지털 자산의 시장이 기회라는 건 오늘 첫 번째 강의를 들으셔서 잘 알 거예요. 근데 이 시장이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이 시장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EX는 그런 분들에게 강력한 도구를 제공해주는 회사입니다. 저희 회사는요, 10년 동안 이 고야라는 AI를 개발한 회사인데요, 이 고야 AI는요, 이 가격이 오를지 내릴지를요, 다양한 알고리즘과 수많은 그 10년이 넘는 데이터를 가지고요, 계속 알고리즘을 가지고 그래서 가격이 오를지 내릴지를 예측해서 시그널을 주는 그런 보조지표 차트를 만드는 IT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게 가능한 이유가 있어요. 기존의 금융 시스템은 이렇게 중앙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여기 사장님께 100만 원을 이체를 하면 저랑 사장님이랑 은행밖에 그 정보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블록체인은 제가 사장님께 100만 원을 이체를 하면 이름은 모르지만 이 A라는 지갑에서 B라는 지갑으로 몇 월 몇시 몇 초에 100만 원이 이체했다는 그 기록이 쫙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거래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지갑들이 다 오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러한 블록체인에 제가 심플하게 얘기를 드리긴 했지만, 이러한 블록체인의 특징 때문에 우리 고야 AI가 돈의 흐름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고야는요, 이렇게 7개의 알고리즘을 가지고 지금 돈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래서 지금 세력들이 가격을 올리려고 하는지 내리려고 하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 체킹을 하고, 그래서 그것을 계산으로 바탕으로 오를지 내릴지 시그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고야는
코인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수많은 것들을 계속 24시간 모니터링을 하는 겁니다. 간단한 예로 이게 원체인 데이터인데 이거는 그냥 구글에다가 비트코인 1위부터 뭐 100위 지갑 이렇게 검색하면 다 나오는 겁니다. 이게 지갑 주소들이에요. 근데 1위 거래소 보면요, 주소에 지금 비트코인 몇 개 들어있죠? 24만 8,587개가 들어있는데 비트코인 얼마죠? 1억이죠. 저는 사용해보지도 못하고 써보지도 못한 단위 쓴 것 같아요. 이렇게 지갑 안에 이렇게 비트코인이 몇 개가 있는지, 그 다음에 그걸 첫 번째로 산 게 2018년도에 샀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 거는, 이거는 제가 예전 데이터인데 며칠 전에도 비트코인 샀더라고요. 이렇게 2018년부터 지금까지 비트코인을 거래한 모든 내역들이 여기 지갑 주소를 클릭하면 다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온체인 데이터들은 세력들이 이제 움직이려고 할 때, 가격을 움직이려고 할 때 돈을 이동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포착을 해서 세력들이 지금 가격을 올리려나 보다, 아니면 지금 세력들이 가격을 내리려나 보다, 이것들을 계속 트래킹을 하는 거예요. 제가 쉽게 설명을 하는데 일반인들 대상으로 이제 38선이 있습니다. 근데 중국군이 10명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한국군이 5명이 붙었습니다. 그럼 가격이 떨어지겠죠? 매도세가 세니까요. 근데 또 10명이 또 달라붙었어요, 한국군이. 그러면 15명, 10명이니까 밀어 올리겠죠. 이 38선 부분에서 가격이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시세를 형성합니다. 근데 저희 고향은요, 이 38선 부분만 보는 게 아니라 저기 압록강에 있어요. 100만 대군이 이끌고 중국군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고향은 그 시점, 포착한 시점부터 얘네가 내려오면 가격이 많이 빠지겠구나, 이걸 계산해서 압록강에서 이 100만 대군을 포착한 시점부터 이제는 가격이 떨어질 겁니다 시그널을 주는 거예요. 반대로 인천 상륙축제를 하려고 유엔군이 바다에서부터 200만을 들고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고향은 200만이 올라오고 100만이 치고 내려오면 얘네가 더 올라가겠구나, 이걸 계산해서 이 바다에서부터 유엔군이 포착된 시점부터 지금부터는 오를 겁니다, 이렇게 시그널을 주는 거예요. 심플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이렇게 고야는 24시간 세력들이 가격을 올리고 내리고 할 때 그 돈의 흐름들을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 세력의 입장에서 트레이딩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는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실시간으로 그냥 차트를 좀 보여드리면요, 저희가 이제 로그인을 하면 이거는 메인 화면입니다. 이 메인 화면은 저희가 바이낸스랑 연동되어 있는 코인의 개별 시그널을 다 주고 있거든요. 이 메인 화면의 도구는 이 전체 코인의 추세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지 내려가고 있는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도구예요. 이거는 한 1시간 정도 저희가 차트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강의를 들으시면 누구나 다 이걸 가지고 분석을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제가 시그널이 얼마나 정확한지에 대해서 제가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 비트코인부터 이더리움, 그 다음에 BNB, 리플, 솔라나 이런 식으로 바이낸스 시총이 큰 코인의 가격부터 쭉 이렇게 리스트업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 고향은 이 코인의 개별 시그널링을 다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쭉쭉 내려가면요, 360한 8개 정도 되는 코인의 개별 시그널링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록색은 올라갈 거예요 라는 시그널이고요, 빨간색은 내려갈 거예요 라는 시그널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 비트코인은 올라간다 라고 시그널을 준 지 29시간이 지났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더리움은 내려간다 라고 신호를 준 지 1시간이 됐다. 즉 계속 올라간다는 신호를 가지고 있다가 1시간 전에 드디어 이제 이더리움 가격은 내려갈 거예요 라고 시그널을 줬다는 거예요. 이렇게 개별 시그널을 주는데 저희가 회사에서 가장 강력한 시그널이 프리미엄 시그널이거든요. 그거를 저희가 오름차순 내림차순 이렇게 정리를 하면 지금 스팀이라는 코인이 있네요. 전 이게 어떤 코인인지 모릅니다. 알고 싶지도 않고요. 근데 저희 회사랑 상관 있는 코인도 아니에요. 그냥 바이낸스에 그냥 상장되어 있는 코인 중 하나입니다. 근데 이 코인에 대해서 우리 고야가 떨어진다라고 시그널을 준 지 몇 시간이 지났죠? 150시간이 지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 차트의 실시간 차트를 열어서 150시간 전부터 가격이 떨어졌으면 맞는 거고 150시간 전에부터 가격이 올라가면 저희 시그널은 틀린 거겠죠. 그래서 저희는 그냥 라이브 차트를 열어서 정말로 가격이 떨어졌는지를 그냥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여기 보이시나요? 이 시간대부터 저희는 차트가 이 캔들 하나가 1시간짜리 차트인데요. 153시간이 지났다는 건 153개의 캔들이 지금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이 시그널을 줬을 때부터요. 그러면 여기서 얘는 이제 떨어질 겁니다 라고 시그널을 주고
떨어지고 올라가고 떨어지고 올라가고 또 이렇게 빡 치고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계속 이걸 반복하면서 세력들은 돈을 털어가는데 이때 153시간 동안 단 한 번도 올라간다는 시그널이 뜨지 않았던 거예요. 저희가 이렇게 1시간 동안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는, 한 달 동안요, 올라가고 내려가는 모든 시그널에 그 기록들이 다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 시그널이 지금 현재 유효한 건데요. 여기서 분명히 내려간다고 했는데 내려가는 것 같더니 올라갑니다. 그럼 사람들이 이거 시그널 안 맞는 거 아니야? 이러는데 다시 또 쭉 빼죠. 근데 이렇게 쭉 빠질 때 시그널을 주는 건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고야는 그럼 미리 떨어진다라고 시그널을 주느냐? 압록강에서 세력들이 가격을 떨어뜨릴 준비가 끝난 게 포착이 되는 순간부터 시그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때부터 저희가 선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사서 내려가는 걸로 따지면 지금 한 9%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게 있나 한번 볼까요? 같은 시간인데 대부분의 코인은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얘는 HOLO라는 코인인데 얘는 118시간 전에 오른다라고 신호를 줬어요. 어떤 코인은 떨어지는데 어떤 코인은 세력이 올리려고 준비를 하는 걸 포착한 겁니다. 그러면 열어서 한번 볼까요? 보시면 요 시간부터 요 시간대에 지금 시그널이 떠서 요 시간이 지날 때까지 지금 내려간다는 시그널이 단 한 번도 뜨지 않았어요. 근데 보시면 이게 미국은 한국이랑 그 캔들의 색깔이 반대입니다. 그래서 빨간색이 떨어지는 거고 지금 파란색이 오르는 건데요. 저희 시그널이 뜬 거는 심지어 가격이 떨어지는 그 빨간 캔들이 있을 때 뜬 거예요. 그리고 실제 펌핑은 뭐 이 구간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 전에 시그널을 미리 준 이유는 세력들이, 이 코인에 대한 세력들이 올릴 준비가 끝난 게 포착이 된 시점부터 시그널을 준 거예요. 그러면 그냥 이 시점부터 우리가 오르는 걸로 사서 가지고 있었다면 10% 정도, 그리고 지금은 좀 떨어졌으니까 한 8.5% 정도 수익이 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 우리 고야가 오를지 내릴지를 알려주고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역할을 해주고 기준점을 주기 때문에 저 같은 초보, 여기 계신 수많은 초보 트레이더들이 이 위험한 시장에서 안전하게 쉽게 트레이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시장의 기회를 잡아야 되는데 이 EX를 정말로 믿을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EX가 처음에 제가 EX로 왔을 때 놀랐던 건요, EX가 벌써 10년이 된 회사예요. 근데 블록체인 회사에서 10년이 된 회사를 찾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저희가 6년 정도는 무료 서비스를 했고요. 왜 무료 서비스를 했냐? 안 맞았어요. 6년 동안은 데이터도 필요하고 계속 고야 AI가 러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4년 반 전부터 이제 기술력이 올라가고 시그널의 적중도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사람들한테 팔아도 되겠다 해서 유료로 전환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부분의 회사들을 보면 우리는 앞으로 유료 이런 걸 할 거야, 그러니 투자해, 이런 회사들이 더 많거든요. 근데 저희는 과거에 뭐를 했고 지금 뭘 하고 있고 앞으로 뭘 할 거다라는 그 로드맵을 자신 있게 당당하게 보여줄 수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11일날 보시면요, 엄청나게 대폭락한 사건이 있어요. 유튜버가 480억인가를 한 번에 날리고 자살도 했었던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비트코인이요, 저기 지금 떨어진 거 보이시죠? 꼬리가? 저기 한 20%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 비트코인이 떨어지기 전 31시간 전에 저희는 이제는 떨어질 겁니다 라고 시그널을 줬어요. 또 이 차트는 리플 차트거든요. 리플은 70% 떨어졌습니다. 레버리지 안 쓰고요.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 다 청산당했거든요, 저때. 근데 그 리플 차트에서 떨어질 거다라고 시그널을 준 게 62시간 전에 이제는 떨어질 겁니다 라고 시그널을 준 거예요. 그리고 바이낸스의 대부분의 코인을 6시간에서 10시간 전에 떨어질 겁니다 라고 시그널을 준 거예요. 그래서 저희 회원들이 시그널대로만 거래했다면 이런 말도 안 되는 폭락장에서도 다 자산을 지킬 수 있었고, 또 내려가는 걸로 우리가 만약에 배팅을 했다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시장에서 수익을 낸 회원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유료 서비스를 하고 나서 한 4년 반이 지났는데 그 4년 반 동안 이런 폭락장이 한두 번이었을까요?
위험한 그런 상황들이 한두 번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것들을 다 겪고 이제 저희는 5만 명이 넘어가는 글로벌 회원들이 계속 확장해 나가고 있거든요, 멤버십이. 그 얘기는 이제 저희 EX 차트의 시그널의 검증 단계는 저는 끝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 기업이 주는 시그널의 정확도가 있다는 걸 저는 알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회사의 규모입니다. 저희가 뭐 이렇게 좋은 시그널을 만드는데 뭐 한두 명 가지고 이렇게 하는 회사가 아니고요. 저희는 어쨌든 400명만 직원만 70명 정도, 지금 이제 8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큰 규모의 회사가 10년을 유지하는 거에 있어서도 저는 크레디빌리티가 많이 올라간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거보다 더 저를 가슴 뛰게 하는 부분은 바로 회사의 비전입니다. 제가 들어왔을 때가 8월 초였거든요. 근데 8월 초부터 지금 저희 차트는 벌써 4번 정도가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저희가 뭔가 만들어 놓고 옛날 걸 가지고 계속 하는 그런 회사가 아니고요. 계속 고야가 업그레이드가 돼요. 근데 제가 만약에 고야를 3년 전에 만났다면 저는 안 합니다. 왜냐면 너무 어려웠어요. 3년 전에는 막 배워야 될 것도 많고 막 공부해야 될 것도 너무 많았대요. 근데 그 3년에 걸쳐서 고야가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지금은 저희 어머니가 68, 저희 아버지가 69인데 그분들이 트레이딩을 하루에 1%에서 3% 수익 따박따박 잘 내십니다. 심지어 새로운 분이 구독했을 때요. 제가 알려주지 않고 저희 부모님이 알려주세요. 그렇게 쉽게 알려주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바로 고야 차트라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도 고야는 계속 업그레이드가 될 거기 때문에 오늘의 고야보다는 내일의 고야가 훨씬 더 강력해질 것이다. 그럼 제가 지금 2년 넘는 구독을 하고 있는데요. 그 기간이요. 그러면 2년 동안 고야가 발전할 걸 생각하면요. 저는 미래가 밝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EX 차트 구독과 동시에 EX 회원이 되면서 얻을 수 있는 구독료 이상의 가치는요. 이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트레이딩 수익입니다. 저희 형이 아까 10년 트레이너라 했잖아요. 한 6년 정도는 수익을 못 벌다가 지금 현재 4년째 그래도 한 달에 1,500에서 2,000 정도는 법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 이 차트를 우연히 소개를 받고 나 이거 해보고 싶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 형한테. 근데 저희 형이 단칼에 하지 말라고. 왜냐면 10년 동안 이 크립토 시장을 봐왔는데 99%가 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트레이딩 전문가가 되려면 나처럼 10년을 해야 하는데 어머니가 나이가 68인데 78의 전문가가 되면 뭐 할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부동산 주식이나 하시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니가 한번 꽂히면 그냥 안 넘어가시거든요. 그래가지고 둘째 아들이 저한테 연락을 하는 거예요. 야, 봉경이가 나를 못하게 한다. 근데 저는 저희 어머니 안목을 믿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희 형한테 전화를 했어요. 형, 10년 동안 핍박을 받았으면 이제 빛을 발할 때 아니냐. 만약에 이 회사가 사기면 내가 간들 이 시그널이 맞는지 틀린지 내가 어떻게 검증하겠냐. 그러면 형이 가서 이 시그널이 맞는지도 검증하고 이 회사가 사기면 맞아도 돈 버는 거고 이게 사기가 아니면 새로운 기회가 열리는 거니까 왜 방구석에서 반대만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 형이 제가 막 아주 굳이 이러면 지를지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본사로 이 두 아들이 엄마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형이 딱 그 시그널을 보더니요. 두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는 생각보다 일리 있는 기술이네. 그리고 저희 형은 딱 주력으로 하는 체인링크라는 코인이 있는데 그 코인을 이러고 봐요. 이러고 니네 뭐 얘기하고 싶으면 해봐라 이러고 듣고 있었다가 그냥 체인링크 하나 열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고야가 한 달 동안 시그널 주는 포인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쭉 보더니 생각보다 정확하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이 뭐냐? 근데 나는 안 써.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자기는 전문 투자자다 보니까 얘 고양이는 확실할 때 시그널을 주는데 나는 조금 리스크를 안더라도 일찍 진입한다는 거예요. 뭐 전문 투자자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자기는 안 한대요. 근데 너 같은 똥손이나 아니면 공격성이 강한 투자자인 저희 어머니 같은 분들은 이 고야 차트의 시그널을 가지고 이 회사에서 알려주는 그 안전한 매매법으로만 투자한다면 최소한 큰 돈은 잃지 않고 이 시장을 배워나갈 수 있겠다. 그러니 뭐 구독해서 한번 배워보는 건 나쁘지 않겠다 정도가 저희 형의 결론이었어요. 그래? 오케이. 그래서 이제 저희가 구독을 하고 막 배웠는데요. 지금은 저희 형 구독했습니다. 왜 구독을 했느냐?
저희 형이 저희가 한 2달 정도 이렇게 매매인지도 숙제도 쓰고요. 막 이렇게 트레이닝 하는 거를 쭉 봤어요. 보더니 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3, 4년에 걸쳐서 청산도 당하고 우여곡절을 겪어가지고 내가 이 트레이딩 시스템과 심리와 루틴을 만들었는데 니들이 그걸 2개월 만에 갖추는 것 자체가 경이롭다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저희 형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이 가격부터 얘가 오를지 내릴지를 내가 분석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해서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일을 10년을 해왔는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진짜로 거시적인 시점에서 오를지 내릴지만 안다면 자기가 지금 버는 돈의 2~3배는 더 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주일 만에 구독료를 다 뽑더라고요. 네. 저희 형이 그런 것들을 제가 들으면서 이게 초보자들한테는 필수적인 도구인데 전문가들한테도 이 도구가 굉장히 필요한 거구나를 요즘에 참 많이 느낍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EX 회원이 되면요, 여러분들께서 이 차트를 가지고 내가 스스로 트레이딩을 하고 내가 스스로 이 시장의 흐름을 볼 수 있도록 저희 EX는 교육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제가 정말 많은 미팅을 하는데요, 처음에 코인 1도 모르는 척 하면서 가만히 있다가요, 다 끝나잖아요, 미팅이. 그러면 사실 구 대표님 제가 어디에 투자를 했는데요, 사실 구 대표님 제가 어떤 회사에 투자를 했는데 다 망한 얘기를 막 고해성사를 하시거든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다 하나같이요, 일확천금을 노리는 그런 곳들에서 사기를 당하더라고요. 근데 저희처럼 정석적으로 알려주고 내가 스스로 이 시장을 보고 스스로 이 시장을 내가 트레이딩을 해나갈 수 있도록 정도 있는 교육을 하는데 그건 하기 싫어요. 그러면서 그냥 어디서 막 몇 프로 준다고 하면 막 듣다는 거예요. 그게 검증도 안 되어 있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EX가 왜 이 디지털 자산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겠는가에 대해서 요즘에 더 확신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EX를 구독하시면요, 그냥 알아서 써가 아니라 저희 회사는 이 차트를 가지고 안전하게 여러분들이 쉽게 트레이딩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교육 시스템을 제공하는 겁니다. 이 두 번째는요, 저희 회사가 커지면서 생긴 시스템인데요. 이제 바이낸스가 이제 2025년 1월부터 이제 거래소 페이백을 주기로 이제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해외 거래소들은요,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하지, 뭐 그냥 관심을 잘 봅시다 이러는 회사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EX가 회원이 5만 명이 되고 한 달 거래량이 한 5조 원 정도 된다고 해요. 이제 그 정도 거래량이 되니까 이제 거래소들이 우리 거래소 좀 써줘, 대신에 우리가 받는 거래 수수료를 일부러 돌려줄게 라고 해서 현재 지금 메이저 거래소들 한 6곳을 60%에서 75%의 거래 수수료를 저희 회사가 돌려받습니다. 그러면 그 돌려받은 것들을요, 저희 회원들이랑 같이 공유를 해요. 그리고 또 내가 소개한 사람들이 거래를 잘하면요, 그 사람들한테 발생한 거래 수수료의 일부를 또 내가 받는 그런 레퍼럴 페이백 구조도 있습니다. 한국 분들은 이걸 잘 크게 막 메리트를 못 느끼신 것 같은데, 제가 중국 상해에 이제 출장을 갔다 왔는데 중국 분들은 이거에 더 관심을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왜냐면 중국 분들은 도박처럼 트레이딩을 해요. 막 1억, 막 10억 막 이렇게 넣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래 수수료가 크니까 이 부분을 굉장히 메리트 있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트레이딩에 대한 내가 돈을 찍어내는 기술을 배우는 거, 그게 첫 번째 가치고요. 두 번째는 내가 거래한 수수료를 안 돌려받는 건데 원래. 그런데 나도 돌려받고 또 내가 누구한테 소개를 하면 그 사람의 거래 수수료 일부를 내가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거, 이런 비전이 있습니다. 이 세 번째는요, 마케팅 플랜인데요. 저희는 우리 박성준 교수님이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어요. 구독경제와 상생경제의 융합 모델이다. 무슨 얘기냐면 저희는 구독경제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구독경제에서 발생한 이익을요, 우리 커뮤니티의 회원들과 공유하는 상생경제의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거는 선택과 옵션의 영역이긴 한데요, 구독기간만큼 나한테 사업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소개를 하면 우리 회사가 해야 될 광고 마케팅을 대신해서 우리 회원들이 누군가에게 소개를 하고 이 차트를 알려주고 함께 이 차트를 활용하게 해주면요, 우리 회사는 보상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게 왜 강력한 사업성이냐면요, 시대가 필요로 하는 도구기 때문에 가능해요. 나에게 기회를 주는 이 도구가 누군가에게 또 기회를 주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아무리 이 사업성이 좋아져요, 만약에 이게 죽는 시장이면요, 의미가 없어요.
근데 지금 저희가 있는 이 크립토 시장은요, 성장하고 있는 산업입니다. 아직 성장이 다 끝나지 않고 이제 점을 찍고 막 폭발하려고 하는 그 시장이거든요. 그 시장 속에 있기 때문에 이게 강력한 사업성을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저희 기업이 뒷공무니를 쫓아가는 그런 기업이 아닙니다. 이 아까 알고리즘믹 트레이닝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런 AI와 알고리즘을 가지고 10년이 넘는 데이터를 가지고 끊임없이 개발을 하면서 이 트레이닝에 이 시그널링을 주는 회사 중에 리딩하는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의 비전이 앞으로가 더 크다라는 것을 제가 확인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안에서 저희가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도 이제 제가 지금 이 EX에 들어온 지는 한 7개월 좀 넘었거든요. 근데 제가 벌써 소개하고 제 이 팀에 벌써 한 90명 정도가 있습니다. 다 일반인들이 그냥 전문 분야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 근데요, 나이가 19살부터 84살까지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요, 그냥 이 차트를 보고 지금 하락 추세네? 그럼 숏 잡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너무 쉽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들어갈 타이밍이 아니야.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개인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EX 안에 담겨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저희 팀한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 디지털 자산의 라이프 스타일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 것인가. 저는 크립토 시장에서 여유가 곧 승률을 담보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장님도 맨날 이기는 트레이딩을 해야 된대요. 비기거나 지는 트레이딩을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기는 트레이딩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시드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내가 그 시드를 가지고 버틸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보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 세 가지를 EX 안에서 다 갖출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EX를 만나서 처음에는 트레이딩만 하려다가 이런 좋은 사업의 기회가 있어? 그래서 제가 여름방학 때 아이들 방학 기간 동안 트레이딩 배우려고 이 회사에 왔다가 지금은 이 암호화폐 골든타임인데 이걸 놓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왜? 한 번 놓쳤잖아요, 이 불통해서. 그래서 제가 8월 말에 저희 이사장님한테 전화해서 저 학교 사망했다고 했어요. 제가 2년만 집중하고 싶은데 제가 짧으면 2년, 조금 길면 3년 안에 다시 컴백하겠다고 했어요. 제가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컴백할 때는 이 학교에 후원자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8월 말에 사임을 하고 9월부터 이 디지털 자산에서 주는 그 미래의 기회를 잡기 위해서 지금 저는 EX에 올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EX 차트 구독과 함께 EX 회원이 된다는 것은 경제적인 여유, 시간적인 여유, 그리고 심리적인 여유를 다 갖출 수 있는 그런 기회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이 고야 AI라는 그 가치를 사실 잘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시장 관찰자가 보고 있는 고야 차트의 가치가 있고, 시장의 참여자들이 보는 고야의 가치가 있습니다. 시장의 관찰자, 아직 이 시장을 들어오진 않았어. 근데 관찰만 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 고야 차트를 소개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서 내가 얼마 벌 수 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버는 거 외에는 가치를 이해하지 못해요. 근데 시장의 참여자들이 이 고야 차트를 바라볼 때는요, 큰 위험을 한 번만 방지할 수 있어도 구독료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 형이 그 10월 11일날 대폭락하기 전 일주일 전에 구독한 거예요. 근데 저희 형이 항상 이제 정찰병을 걸어둡니다. 안 와야 될 가격에. 근데 이제 그게 체결이 되면 좀 자세히 보면서 뭐 분할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진짜 바닥일 때는 완전 더 매수를 하고, 이런 트레이딩을 하거든요. 근데 그날은 이제 구독을 하고 일주일이 지났는데 하필 또 술을 먹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푸시를 넣어놨는데 얘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체결이 안 돼야 되는 곳에 걸어둔 5,000원씩 걸어둔 그것들이 다 체결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 같으면 이제 분할 매수를 준비를 할 텐데, 고야 차트를 보니까 얘는 떨어진다고 시그널이 뜬 거예요. 근데 자기가 하필이면 술도 먹고 있으니까 대응을 할 수 없으니까, 에이 그래 한 몇십만 원만 손해보고 그냥 일단 나오자 해가지고 시그널을 믿고 나왔어요. 그게 10월 11일입니다. 저희 형은 만약에 그때 형의 원래 방식대로 트레이딩을 했다면, 그러면 1억을 다 날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만 위험을 해치를 해도 우리 고야 차트는 구독료의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또 물어봐요. 그래서 얼마 벌 수 있는데? 아무리 이렇게 좋은 가치를 얘기해주고,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 얼마 벌 수 있는데만 물어봅니다. 근데요, 정석적인 트레이딩의 기본기를 갖추는 교육 시스템을 우리 EX는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트레이딩을 오래 한 전문가들이요, 저희가 이 교육을 받는 이 시스템들을 보면요, 생각보다 되게 정석대로 알려주네? 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정말 중요해요. 내가 지금 트레이딩 몇 번 해가지고 돈 벌었다고 해서요 세력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교육을 잘 받아서 내가 스스로 시장을 보고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트레이더가 된다면 여러분들은 앞으로의 많은 기회들을 잡아가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가치를 얘기하는데도 사람들은 그래서 너 얼마 벌 수 있는 거야? 얼마 벌게 해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참 안타까워요. 근데 저는 여기서 또 하나가 있어요. 경제적인 자유를 향한 성공자의 마인드와 경험, 노하우에 대한 그런 교육들이요 저희는 계속 진행됩니다. 이런 블록체인 컨퍼런스 같은 것들이 계속 열려 있고요. 그 다음에 의장님이 이 크립토 시장에서 자산을 어떻게 불려갔는지, 지금 이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이런 인사이트들을 계속 공유하는 강의 시스템이 있습니다. 근데 다 무료예요. 그러니까 이 구독료 안에는 어마어마한 가치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일반인들이 보는 이 구독료의 가치를 사람들은 이렇게 합니다. 이거 위험한 거 아니야? 아, 구독료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저희는 이 구독경제, 상생경제의 성공적인 융합 모델을 가지고 실제 트레이딩 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레퍼럴이나 마케팅 수익을 또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유료 회원이라면. 그런데 사람들은 또 와, 그래도 위험한 거 아니야? 아, 지금 내가 이거 투자하면 이거 너무 구독료가 비싼 거 아니야?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 다른 프랜차이즈 손익분기점을 보면요 구독료 대비에 저희 어마어마한 사업성이 담겨 있거든요. 대부분 프랜차이즈가 지금 평균 한 2억 6천 정도 듭니다. 근데 그걸 손익분기점을 내려면 한 2년 6개월 정도 걸려요. 그러면 손익분기점이라는 건 내가 투자한 그 2억을요 2년 6개월 만에 또이또이를 하는 겁니다. 버는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 2년 6개월 뒤부터 버는 거예요. 그렇게 사업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저희는 이 구독료를 지불하고요. 그리고 같이 이렇게 마케팅도 하고 하면요. 저는 저희 팀의 평균 구독료는 한 2개월에서 3개월이면 다 회수를 합니다. 이렇게 사업성이 굉장히 좋은 이 EX 안의 여러 가지 기회들을 사람들이 몰라요. 그리고 나서 또 얘기합니다. 그래서 위험한 거 아니야? 안 알려주고 싶어요 가끔씩 이런 분들 나와요. 그럼에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대가 받쳐주는 수요예요. 여러분 이런 정확하고 제대로 된 도구를 그 다음에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네. 대부분 2년 3년 넘어가는 회사들이 없고요. 신생 회사들이 대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정말로 이렇게 정확도를 갖춘 제대로 된 도구를 제공을 하는 기업이 전무후무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EX를 블록체인 이 시장에 내가 처음 들어왔는데 EX를 처음으로 만났다. 저희는 전생에 나라를 3번 구했다고 얘기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곳저곳에서 다 털리고 깨지고 난 다음에 이 고야 차트를 만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사명감을 가지고 알려주시는 것도 괜찮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 뭘 보고 계시나요? 제가 EX에 와서 정말 느낀 건요 제 눈이 달라졌다는 건데요 누군가는요 이런 얘기를 해주고 이런 흐름을 얘기해 줄 때 리스크만 봅니다. 안 해야 될 핑계만 보는 거예요. 아 이건 이렇고 이건 이래서 이건 이래서 안 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기회를 보는 거예요. 내가 이 시장을 붙잡아야 되는 이유, 내가 이 고야지타라는 도구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그 이유들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어떤 눈을 가지고 이 강의를 또 이 기회를 바라보고 계시나요? 마지막으로 저는 이게 돈을 버는 도구인 줄 알았거든요. 처음에 그냥 돈을 찍어내는 기술 1%에서 3% 그냥 쉽게 돈 벌 수 있는 기술을 배운다고 생각했는데요 누군가에게는 이건 자산을 지키는 도구가 됩니다. 제가 구독한 지 한 달 됐을 때 제가 제주도에 내려갔거든요. 저희랑 30년 지인이세요. 펜션 운영하시는 분인데 제가 요즘에 이런 거 배웁니다 알려드렸는데 거기 사모님께서 갑자기 묻는 거예요. 왜요? 거의 울다시피 해요. 왜요? 했더니 한 달 반 전에 1억 3천을 날린 거예요. 트레이딩으로. 그래서 왜 이걸 한 달 전에 안 하려고 한 달 전에 저도 몰랐어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이 도구를 알려주지 않고 있을 때 누군가는요 돈을 물리고 있고요 돈을 잃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도구가 자산을 지키는 도구를 넘어서 누군가의 미래를 설계하고 미래를 지켜주는 도구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 EX 이 고야 차트를 사명감을 가지고 전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들이 저희가 전달한 사람들이에요. 네, 다 일반인입니다. 다 나이대도 다양합니다.
근데 이들이 이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안전하고 쉽게 이 기회를 잡을 준비할 수 있는 이유는요, 저는 100% 고야라는 도구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이 고야라는 차트를 가지고 인생을 재창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이 디지털 자산 시장 안에 있는데요. 안타까운 것은 모두가 이 기회를 잡지 않습니다. 네,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기회지만 아무나 이 기회를 붙잡을 수가 없어요. 세상은요, 부자가 필요로 하는 가난한 사람이 있고요, 가난한 사람이 필요로 하는 부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자 특히 한국은 좀 그렇대요. 부자를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근데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자들이 세금의 대부분을 내요. 나라가 운영되는 건 사실 부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막 부자를 찬양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부자가 필요로 하는 가난한 사람이 될지, 가난한 사람이 필요로 하는 부자가 될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적어도 자본주의 시장 안에서. 여러분들은 오늘 그 결정을 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 얘기 잘 아시죠? 토끼와 거북이 얘기는요, 토끼가 중간에 잠든 사이에 거북이는 부지런하게 포기하지 않고 경주를 했더니 이겼다라는 교훈입니다. 거짓말이에요. 요즘 토끼는 절대로 중간에 자지 않습니다. 절대로 쉬지 않아요. 더 열심히 자기 관리를 하고, 더 열심히 정보를 모으고, 더 열심히 노력하면서 성취하고 성공해 나갑니다. 여러분 저 토끼 보이세요? 열정이 보이시나요? 네. 요즘 토끼들이 이래요. 여러분들, 근데 내가 토끼면 다행인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거북이라면, 저는 그거를 19살 때부터 고민했습니다.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한 단계 올라갔는데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또 열심히 해서 노력했는데 또 거기서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한 5번을 하고 나니까요, 야, 언제쯤 좀 평등하게 경쟁을 해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걸 교육사업에서 찾아보려고 부단히 노력했거든요. 근데 교육에도 불평등이 있어요. 돈이 많은 부모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인사이트를 얻습니다. 근데 매일매일 살아가는 부모 밑에서 자라는 우리 아이들은요, 많은 걸 보지 못하고 자라요. 이런 불평등의 이 시대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아무리 고민해도 답이 없는, 거북이는 도대체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그런데 거북이들이요, 이유도 영문도 모른 채 그냥 절대 이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만 살아가는 거예요. 언젠간 이기겠지. 포기하지면 안 돼. 성실해야 돼. 그러나 우리는 지금 절대 이길 수 없는 경주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거북이들이 경주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이 정답은 알고 있었는데 그게 뭔지 몰랐거든요. 정답은 바로 거북이는 바다에서 경주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땅이라는 플레이그라운드에서, 바다라는 플레이그라운드에서 경주하려면 거북이는 이길 수가 있어요. 지금 땅은 토끼가 유리한 환경입니다. 토끼가 이길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그걸 바다로 바꾼다면 거북이가 이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토끼들이 순순히 경쟁판을 바꿔줄 거냐는 거예요. 안 바꿔줍니다. 왜요? 이미 자기네들이 기득권이고, 이미 자기네들이 만든 규칙 속에서, 자기네들이 유리한 규칙 속에서 이 거북이들이 경쟁을 해야 본인들이 돈을 벌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노력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흐름을 지금 살아가고 있고 호흡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요, 토끼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 땅이라는 플레이그라운드에서 바다라는 플레이그라운드로 대전환이 일어나는 그 흐름 속에 저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어요. 아까 우리는 1900년대 초반에 있는 사람들 같은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맞습니다. 대전환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북이였던 우리들에게도 기회가 다가온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토끼들이 아직은 이 대전환의 기회, 근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EX 와서 그냥 죄송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태까지는 토끼들이 눈치를 못 챘는데요, 이제는 토끼들이 이 시장이 이쪽으로 완전히 바뀐다는 걸 눈치를 채고 이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디지털 자산의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준비해야지 이 기회를 붙잡을 수 있습니다. 저처럼 그냥 기회가 왔는데도요, 그걸 공부하지 않고 이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면요, 기회가 와도 놓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장을 2번 다시는 놓치지 않겠다는 그 강력한 한을 가지고 EX에 올인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바다에서도 잠자는 거북이는 나옵니다. 이게 슬픈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분명히 강의를 들었고 흐름이 어떻게 갈 거라는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행동하지 않아요. 기회가 왔는데 잡지 않아요. 그리고 준비하지 않으니까 놓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있는 것과 이것을 행동에 내는 것은 굉장히 다르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토끼들이 이 바다에서 경주를 시작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GPT한테 잘 만들어줘야 돼 하고 공을 들여서 만든 사진이 있습니다. 토끼들은 기존에 걸었던 돈을 가지고요, 제트스키를 사고 요트를 사고 배를 사서 경쟁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거북이들 못 이겨요. 네. 근데 지금 토끼들이 그걸 준비하고 있다니까요. 내가 이 시장에서 이길 수 있는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북이들은 또 제트스키를 살 돈이 없어요. 네.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바다에서 경주는 시작됐는데 이 바다에서 여러분들이 진짜로 승리를 하려면 여러분들이 이제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근데 땅보다요 바다는 경쟁하기 더 어렵습니다. 왜요? 방향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네. 그래서 방향을 잡기 쉽지 않고 큰 파도들이 계속 칩니다. 그래서 길을 잃어버릴 확률이 굉장히 커요. 예측 불가능한 위험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마트하게 경주하기 위한 내비게이션이 필요한 거예요. 네. 고야가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와, 여기야, 여기야. 이런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최적의 경로로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이 고야 AI가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자 기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변화의 흐름을 읽는 사람, 데이터로 판단을 하는 사람, 위험을 관리하는 사람, 그리고 다가오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이신가요? 아니면 아직도 그냥 땅에서 언젠간 이기겠지 하면서 그저 열심히 살아가는,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신가요? 어떤 거북이가 되시겠습니까? 절대 이길 수 없는 경주를 계속해 나가는 그런 거북이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제 알았는데 그럼에도 난 몰라 이러고 잠자는 거북이가 되시겠습니까? 마지막 사진은 제가 진짜 공들인 거예요. 정말 이게 제일 중요해. 정말로 나의 모든 열정을 담아내야 돼 이러면서 스크립트를 썼어요. 어때요? 괜찮나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이 토끼의 표정입니다. 미친 듯이 추격해요. 토끼는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고야와 같이 이 경쟁을 한다면 우리는 1등을 하는 거북이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새로운 플레이그라운드인 이 디지털 자산의 시장, 이 바다에서 승리하는 거북이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